자, 전국에 계신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실전에 강한 수학 김종훈 선생입니다. 자, 2024년 검정고시 수학 과목이죠. 자, 예년과 마찬가지로 같은 유형의 문제들 그리고 같은 패턴의 형태로 자,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커리큘럼에 했던 것처럼 내용들 반복 학습하시고요. 자, 그리고 자, 동일한 패턴의 문제들 많이 봤기 때문에 아마 시험장에서 되게 문제들이 반갑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1번부터 출발해가지고 우리가 자, 실제 시험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리고 이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가는 것이 우리 현명하게 문제를 풀어나간 것인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1번부터 갖다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갖다 봤더니 자, 다항식의 연산이 갖다 나온 거죠. 자, 다항식의 연산이라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한테 뭐를 갖다 묻는 거냐면 동류항에 대한 연산을 갖다 묻는다라고 확인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얘기하는 동류항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자, 동류항이라고 하는 것은 자, 문자가 서로 어떤 거요? 같은 거죠. 그래서 문자와 자, 차수가 서로 어떤 거요? 같은 것을 갖다 우리가 자, 동류항이다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자, 그래서 요 아이들끼리 같은 것들끼리 더해가지고 자, 모양이 같은 것들끼리 더하거나 빼고 차수가 같은 것들끼리 더하고 빼는 이런 연산을 갖다 묻는 거죠. 자, 실제로 갖다 해보면 A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갖다 나왔냐면 자, 3X의 제곱이다라고 나왔고요. 자, 더하기 X다라고 이렇게 나온 거죠. 자, B라고 하는 거 그대로 갖다 써보시면요. X의 제곱에다가 자, 더하기 3배의 X야라고 이렇게 나왔답니다. 자, 요 둘을 갖다 그대로 문제에서 뭐 하라고 했죠? 더하라고 하였으니까 이 둘을 갖다 그대로 더해 주시면 되어진답니다. 자, 그럼 왼쪽 편은 A하고 B가 더해졌어 라고 이렇게 나올 거고요. 자, 오른쪽 파트 그대로 더해 주시면 자, 2차 X제곱하고 X5 모양이 같은 아이죠. 자, 이들끼리 더하니까 우리가 4X의 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갖다 쓸 수 있는 거고요. 자, 마찬가지 X들끼리 갖다 더할 거니까 더하기 4X가 됐어 라고 이렇게 갖다 맞춰주시면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 되어지겠죠. 자, 그래서 요거 몇 번에 있나요? 그쵸? 4번에 있으니까 정답이 4번이 되어지실 거랍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셔서 2번이요. 자, 2번 갖다 봤더니 항등식에 대해서 문제에서 묻고 있네요. 자, 항등식. 자, 여기는 요 항등식이라고 하는 거. 자, 우리가 항등식은 뭐를 갖다 항상 항등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쵸?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다라고 해주시면 된답니다. 그래서 항자가 항상인 거고요. 자, 등자가 등식이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등이 되어진답니다. 자, 그래서 얘가 어떤 거라고요? 항상 참이 되게 하는 등식이다. 항상 뭐가 되게 하는 거요? 참이 되게 하는 등식이다라고 하는 것이 항등식이 되어지신답니다. 자, 요 항등식을 갖다 푸는 방식에는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 그 두 가지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 개수 비교법이다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수치대입법이다라고 하는 것이 존재한답니다. 자, 요렇게 두 가지가 갖다 존재를 하는데 자, 어떤 걸로 푸는 게 좋은 건가요? 라고 하신다면 그런 건 없어요. 자, 그냥 둘 다 똑같은 방식이랍니다. 자, 말 그대로 개수 비교법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말 그대로 앞에 개수들이 서로 뭐한 거요? 같다라고 놓는 그 비교하는 방식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수치대입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숫자를 자, 대입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수치대입법이 되어진답니다. 자, 두 가지 형태로 문제를 전부 다 우리가 확인을 해볼게요. 자, 지금 나와 있는 게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3이다라고 하는 요 왼쪽에 있는 식과요. 자,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라고 하는 오른쪽에 있는 식이 서로 어떤 거죠? 같다라고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개수를 갖다 비교하겠어 라고 하는 것은요. 말 그대로 모양이 같은 것들끼리 같아야 돼 라고 하는 게 되어진답니다. 자, 그럼 X제곱은 당연히 X제곱과 같을 거니까 얘는 괜찮고요. 자, 그 다음 왼쪽에 X가 있죠. 오른쪽은 AX가 있네요. 자, 그럼 X하고 뭐가 같다? AX가 같아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풀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개수 비교법이 되어진답니다. 자, X 앞에 개수가 현재 1이 붙어 있는 거니까요. 여기서 A가 1이 돼야지만 같은 개수를 갖다 갖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요 아이를 갖다 우리가 개수 비교법을 통해서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마찬가지 상수가 있답니다. 요 상수라고 하는 건 3이죠. 자, 여기에 상수는 B가 되어지는 거니까요. 3과 뭐가 같은 거죠? B가 같다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마찬가지 우리가 자, 다시 한번 써보면 B 값이 얼마가 된다라는 것을 3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답니다. 자, 이렇게 개수를 갖다 말 그대로 비교하는 거, 직접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말 그대로 표현이 개수를 비교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방식이 된답니다. 자, 마지막에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게요. A하고 뭐를 갖다 더하라고 했죠? B를 갖다 더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둘을 갖다 더해주시면 4가 된다라는 거 바로 확인이 되어지겠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갖다 푸는 방법이 있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수치대입법이다라고 하는 게 존재한답니다. 수치대입법은요. 말 그대로 어떤 숫자든 괜찮아요. 아무거나 마음에 드는 거 갖다 골라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번에 우리가 뭐를 갖다 할 거냐면요. 여기 X 자리에요. 2를 갖다 한번 대입해 보려고요.
자, 2를 갖다 그대로 대입을 해보시면 x에다가 2를 갖다 그대로 갖다 넣어준다라고 한다면 자, 왼쪽은 1의 제곱이니까 1이 되어지겠죠? 1이다라고 나올 거고요. 자, x에다 1을 갖다 집어넣으니까 1이 되어져라고 이렇게 갖다 나오겠네요. 자, 그 다음 더하기 3이 그대로 갖다 등장을 할 거니까 이렇게 써주면 왼쪽 완성. 자, 그 다음 오른쪽. 자, 2를 갖다 그대로 넣어주시면 1의 제곱이니까 1이 될 거고 자, 여기는 1을 갖다 집어넣으면 a가 되겠죠? 자, 그 다음 b는 그대로 따라 들어오니까 이렇게 되어진답니다. 자, 그럼 여기 있는 요 1을 갖다가 우리가 반대로 넘겨버리려고요. 그럼 이렇게 1 하고요. 이렇게 1이 사라지게 되겠죠? 마이너스 1에서 넘어가니까요. 결국 남아있는 것이 자, 여기는 a하고 뭐만 남게 되고요. b만 남게 되어질 거고 자, 왼쪽 편은 1하고 3을 더한 것만 남을 거니까 자, 4가 되어지실 거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원했던 a하고 b를 더한 값이 바로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아무 숫자든 다 괜찮답니다. 여기에 0을 넣어서 하나하나 찾으셔도 괜찮고요. 방금 제가 한 것처럼 2를 갖다 대입해서 한 번에 갖다 진행하는 것도 괜찮답니다. 어떤 숫자든 다 좋으니 숫자를 넣어서 하나하나 결과가 같다라는 것을 갖다 확인하는 거. 이것을 갖다 우리가 수치 대입법이다 라고 얘기한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2번 항등식 문제 마무리하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넘어가셔서 자, 정답 2번인 거 확인됐고요. 넘어가서 3번 갖다 가볼게요. 자, 3번 갖다 보았더니 뭐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 나머지 정리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자, 언제나 자, 나머지 정리에 대한 얘기는 항상 등장을 한답니다. 자, 요 나머지 정리는요. 내용을 갖다가 아주 간단하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자, 다항식 px라고 하는 어떤 i가 있답니다. 자, 요 i를 자, 문제에서 우리가 요렇게 갖다 주어질 거예요. x 빼기 a로 갖다 나눴을 때 나눈 자, 나머지가 궁금해라고 요렇게 갖다가 들어오시게 되었을 거랍니다. 자, 요렇게 갖다 물어본다면 우리가 뭘로 바꿔낼 수 있냐면 요 아이를 식으로 바꿔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자, 요 아이를 수식으로 갖다 바꾸어 주시면 자, 왼쪽 편에는 px는 이라고 그대로 써주게 되어질 거고요. 자, 오른쪽은 요 나누는 숫자를 갖다가 그대로 한번 써주시면 되어져요. 그래서 x 빼기 a다라고 나오게 되어질 거고 자, 언제나 우리는 그렇죠. 어떤 i를 나눈다라고 하면 몫이 존재할 거고요. 나머지가 존재할 거랍니다. 자, 그래서 그때 몫을 갖다 우리가 그냥 임의로 qx라고 하는 식의 덩어리다라고 이렇게 쓸 거예요. 자, 그리고 나면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주인공이 나오는 거죠. 자, 주인공 등장, 나머지다라고 이렇게 갖다 넣을 거랍니다. 자, 그래서 요 나머지에 대해서 이렇게 식을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주인공인 요 나머지만 갖다 남기고 싶어요. 그래서 요 식에다가 뭐를 갖다 대입하냐면 나누기로 했던 숫자 있었죠. 요 나누기로 했던 요 숫자, 요 i가 0이 되게 하는 그 x값을 여기다가 대입하게 될 거랍니다. 자, 그럼 x 빼기 a가 0이 되게 하는 x는요. x가 a일 때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x가 a다라고 하는 i를 그대로 갖다가 넣어주시면 자, 왼쪽 편에는요. 원래 주어졌던 식 p에다가 a를 갖다 대입한 p의 a가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고요. 자, 오른쪽에는요. 자, 여기에 a를 집어넣게 되면은 어머, 얘가 0이 돼 버리네요. 그럼 0에다가 어떤 qa라고 하는 숫자를 갖다 곱하면 0 곱하기 숫자니까 0이 돼서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럼 결국은 남는 게 오른쪽에서는 나머지 r만 갖다 남게 되어지니까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갖다 우리가 나머지를 구하는 방식을 나머지 정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그대로 한번 가볼까요? 자, 문제에서 다항식 x 세제곱 더하기 2x제곱 더하기 2라고 하는 다항식이 주어진 거죠. 요 i를 뭘로 나누겠대요? x 빼기 1로 나눌 거래요. 자, 요 x 빼기 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해보세요 라고 이렇게 주어졌네요. 오호, 그러면 우리가 할 건 너무너무 뻔한 거죠. 자, 여기 나누는 요 숫자가 뭐가 되게 하는 값이요? 그쵸, 0이 되게 하는 x를 갖다 우리가 대입할 거랍니다. 그럼 얘가 0이 되게 하는 x는 자, x가 얼마일 때가 되는 거죠? 1일 때다라고 하는 게 이렇게 등장을 갖다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 x는 1이라고 하는 요 i를요, 어디에 대입해 주세요? 그쵸, 처음 주어진 요 식에 대입을 해주시면 된답니다. 자, 그럼 그대로 갖다 대입을 하게 되어지시면 자, 1의 세제곱이니까 1이 된다라는 거 확인이 되어지겠죠? 그 다음 더하기 자, 1을 갖다 집어넣으니까 2 곱하기 1이 돼서 2가 되어지겠죠? 그 다음 뒤에 더하기 2만 갖다 적어주시면 요게 우리가 원했던 나머지가 되어진답니다. 자, 그럼 요거 연산만 좀 해주시면 2가 2개니까 4고요. 1을 더해서 5가 된다라고 우리가 바로 확인이 되어지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원했던 정답 나머지 5는 자, 3번이니까 정답이 3번 이렇게 되어진답니다. 괜찮죠? 그래서 나머지 정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나누는 값을 자, 0이 되게 하는 요 x값을 원래 식에 대입하겠다라고 하는 것만 인정을 해주시면 되어진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셔서 4번 갖다 봐볼게요.
자, 4번 갖다 보시면 우리 인수분해 대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요 최근 근래에 들어서 기출문제를 전부 다 보시면 자, 인수분해에 관련된 아이들은 전부 다 3차식들이 등장을 한답니다. 자, 그래서 요 3차식에 관련된 애들 자, 내용 2개만 정리를 갖다 해놓고 우리가 진행을 할게요. 자, 2개가 뭐가 나오게 되냐면 a 더하기 b의 세제곱이다 라고 하는 아이, 자, 그 다음에 a 빼기 b의 세제곱이라고 하는 아이, 요렇게 2개로 갖다 정리되어 있는 아이를 자, 곱셈 공식에서 거꾸로 인수분해로 바꾸는 거, 요걸 갖다 물어보게 된답니다. 자, 그럼 요거 어떻게 전개가 되어지냐면 앞에 거 3번이요 라고 해서 a의 세제곱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 더하기 3배의 앞에 거 2번, 뒤에 거 1번 이라고 해서 3a의 제곱 b야 라고 요렇게 될 거랍니다. 자, 그 다음 더하기 똑같이 3배 해주시고요. 앞에 거 1번, 요번엔 뒤에 거 2번이 되겠죠. 자, 그래서 3ab의 제곱이다 라고 요렇게 등장하고요. 마지막 뒤에 거 3번이야 라고 해서 b의 세제곱 요렇게 되어질 거랍니다. 자, 마찬가지요. 자, 얘도 동일하게 앞에 거 3번이에요. 그래서 a의 세제곱이다 라고 나오게 되실 거고요. 그 다음 2번째 요거 잘 해주셔야 돼요. 자, 어떻게 될 거냐면 3배가 될 거예요. 그리고 앞에 게 2번이요. 그래서 a의 제곱이다 라고 나오게 되어질 거고요. 자, 그 다음 뒤에 게 1번이어서 마이너스 b가 되어져 라고 이렇게 나올 거랍니다. 자, 그럼 요 아이를 갖다 그대로 써주는 거니까 마이너스의 3배의 a의 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갖다 보실 수 있으면 되는 거죠. 마찬가지 자, 3배를 갖다 붙여주세요. 그리고 요번에는 앞에 게 1번이에요. 자, 그래서 a가 1번 나오고요. 자, b가 2번이니까 마이너스 b를 갖다 뭐 했다고요? 제곱했어 라고 요렇게 되어질 거랍니다. 자, 요거 갖다 전개해 주시면 3ab의 제곱이 되는 거니까 여기가 3ab의 제곱이야 라고 요렇게 만들어지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b를 세제곱하니까 마이너스 b의 세제곱이다 라고 요렇게 식이 완성이 된답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2가지 형태를 시험에서 질문을 가장 많이 하죠. 요 근래 들어서는 요 2가지 3차에 대한 얘기가 나온답니다. 자, 근데 실제로 문제를 갖다 풀라라고 한다면 저 같으면 저한테 실전에 들어갔다면 자, 지금 나와 있는 요 식의 구성 자체가 x의 제곱에요 3x의 제곱이다 라고 나오고 더하기 3x의 더하기 1이다 라고 되어진 거죠. 이 아이가 인수분해된 결과치가 x 더하기 a의 세제곱이었어 라고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이게 항등식이 되어지기 때문에 자, 그냥 여기에 우리가 x에다가 뭐를 갖다 대입해서요? 0을 갖다 대입해서 바로 값을 찾을 것 같아요. 자, 그럼 x에 0을 실제로 넣어주시면 0이 되고요, 0이 되고요, 0이 되니까 왼쪽은 1만 남게 되어진답니다. 자, 그 다음 오른쪽 0을 갖다 대입하시면 자, a의 세제곱이 된다라고 되는 거니까 요 아이 결과치가 a의 세제곱이야 라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아, 그러면 이거 그냥 A값 바로 구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요거 그냥 A값만 갖다 구해주시면 어떤 수를 세제곱해야 1이 돼? 라고 묻는 거니까 자, A가 1이다 라고 하는 사실 바로 갖다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정답이 3번이다 라고 하는 거 바로 확인이 되어지시고요. 자, 공식도 있으니까 공식에도 한번 넣어볼게요. 자, 앞에 거를 갖다 세제곱한 게 우리가 누가 된 거죠? X의 세제곱이 되어졌답니다. 자, 그 다음 2번째 뒤에 거를 갖다 세제곱한 게 누가 되어진 거죠? 1이 되어진 거죠. 그럼 요 앞에 하나, 뒤에 하나를 갖다 여기에 그대로 넣어주는 거니까 바로 그냥 x 더하기 1의 세제곱이 됐어 라고 바로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a 값이 나온 게 x 더하기 a라고 얘기했으니까 a가 1이 된다라고 이렇게 갖다 확인하셔도 괜찮은 거죠. 그래서 2가지 방식을 전부 다 알아두시고 시험 때 활용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자, 괜찮죠?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되어진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5번으로 갖다 넘어가 볼게요. 자, 5번 갖다 보시면 이제 복소수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자, 복소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것을 갖다 우리가 복소수라고 얘기를 갖다 하냐면 자, 요렇게 되어진 아이를 복소수라고 얘기해요. 자, 어떤 A라고 하는 아이가 있고요. BI다라고 하는 요런 아이가 구성이 될 거랍니다. 자, I라고 하는 것을 갖다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루트의 마이너스 1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여기 있는 앞에를 갖다 우리가 실수 부분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A라고 하는 요쪽을 우리가 실수 부분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뒤쪽에 있는 요 아이를 갖다 우리가 허수 부분이다 라고 얘기 갖다 하게 되는 거죠. 자, 켤레 복소수가 여기서 나오게 되는데 켤레 복소수는 우리가 요 복소수의 뭐를 얘기하냐면 짝꿍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발이 한 켤레야 라고 얘기를 하죠. 자, 신발이 왼쪽과 오른쪽이라고 하는 자, 두 개의 쌍이 짝꿍이 되어서 우리가 켤레가 되는 거기 때문에 얘도 말이 같은 거랍니다. 자, 요 아이의 짝꿍을 갖다 우리가 켤레 복소수라고 하는데 자, 켤레 복소수를 갖다 우리가 표현을 갖다 할 때는 일단 표현부터 먼저 해보면 자, 원래 있던 이 A 더하기 BI에다가 위쪽에 선을 갖다 이렇게 발을 갖다가 붙여주면 이게 켤레 복소수를 표현하는 게 되어진답니다. 근데 요 아이를 실제로 구할 때는요, 우리가 뭐만 기억하면 되냐면
I 앞에 붙은 부호만 바꾸자라고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I 앞에 붙은 부호만 뭐 하자고요? 바꾸자라고 해주시면 그게 켤레 복소수가 된답니다. 자, 그래서 A하고 BI는 갖다 그대로 두시고 뭐 하는 거냐면 둘을 갖다가 빼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원래 부호가 플러스였으니까 여기는 마이너스로 바뀌었네 라고 이렇게만 하실 수 있다면 자, 켤레 복수 어렵지 않게 해결이 되실 거랍니다. 자, 그럼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게 4 더하기 3i다 라고 하는 i의 켤레 복소수를 구하세요 라고 이렇게 주어진 거죠. 자, 그럼 기호로 표현한다라고 하면은 4 더하기 3i 위에 자, 선을 갖다 요렇게 말을 갖다 붙여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너가 켤레 복소수야 라고 표현이 될 거고요. 실제로 얘를 구하면 4는 그대로 두는 거죠. 3i도 그대로 갖다 둘 거랍니다. 자, 그래 놓고서 원래 부호가 플러스였으니까 요 부호를 뭐로 바꿔주는 거죠? 마이너스로 갖다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A에 해당되는 게 지금 뭐가 되는 거고요? 4가 된다라는 거 바로 해결이 되어지시고요. 자, 그 다음 플러스 B라고 했으니까요. 플러스 Bi면 얘가 B가 마이너스 3이 되어야지만 되겠죠. 자, 그래서 B 값이 얼마라는 것 또한 마이너스 3이라는 것 또한 바로 확인이 되어지실 거랍니다. 자, 그럼 최종적으로 우리는 요 둘을 뭐 하고 싶은 거죠? 더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A하고 B를 갖다 더했더니 자, 1이 됐어 라고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된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이 얼마인 거죠? 1이니까 1번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정답이 1번 확인되어졌고요. 자, 넘어가서 6번으로 갖다 가볼게요. 자, 6번 갖다 보시면 이제 2차 방정식에 관련된 얘기가 나온답니다. 자, 2차 방정식이다라고 하면 우리는 가장 뭐를 먼저 떠올리냐면요. 자, 근과 계수의 관계를 갖다 떠올리게 되는 거죠. 자, 일단 두 가지를 얘기할 건데, 자, 근과 계수의 관계라는 거 한번 설명을 해보면, 자, AX의 제곱이고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2차 방정식이 있답니다. 자, A가 얼마고요? 절대 0이 될 수가 없겠죠. 왜? 2차 방정식이니까 2차는 언제나 생존을 해야 돼서 A가 있어야 된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2차 방정식이 있을 때, 자,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파와 베타였어라고 이렇게 얘기해보는 거죠. 자, 그래 놓고 나서 우리가 이 두 근의 합과 곱을 갖다 구할 거예요. 자, 합과 곱을 갖다 구했을 때 그 두 개를 갖다 우리가 근과 계수들의 관계다라고 해서 근과 계수의 관계야라고 말을 한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두 근의 합을 갖다 쓸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두 근의 곱이다라고 하는 거 구해보려고요. 자, 두 근의 합이다라고 하는 것은 자, 요거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맨 처음에 마이너스를 갖다 붙여주세요. 마이너스를 갖다 붙여주시고요. 자, 밑에 분모에는 2차의 개수가 들어올 거여서 A가 이렇게 등장한답니다. 자, 그 다음 위에 분자에는요. 1차의 개수가 들어와서 B가 되어져 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완성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알파, 베타 두 근의 곱이랍니다. 자, 요 아이는요. 플러스가 되어져요. 그래서 부호를 쓰지 않고요. 자, 밑에 분모에는 여전히 2차의 개수 A가 이렇게 갖다 들어오시고 자, 아직 우리가 한 번도 쓰지 않은 숫자가 있죠. 누구죠? 그렇죠. 요 C를 한 번도 안 썼답니다. 자, 그래서 요 자리에 갖다 들어올 게 C가 들어온다라고 해주시면 요렇게 근과 계수가 완성이 되는 거죠. 자, 요 얘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뭐를 구할 수 있냐면 자, A의 값을 갖다 우리가 바로 구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대로 한번 가볼게요. 자, 지금 문제에서 두 수 1과 3을 갖다가 뭐라고 했죠? 문제에서 근이다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자, 요 근이라고 하는 것이요. 자, 일단 첫 번째 이런 생각이 드셔야 돼요. 자, 요 2차 방정식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문제를 지금 근과 계수로 풀 거긴 한데 기본적으로 근이다. 방정식의 근이다. 자, 방정식의 근. 다른 말로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해라고 부르는 아이가 되어지는 거죠. 요 방정식의 근과 해라고 하는 것은요. 언제나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 대입해서 만족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한답니다. 자, 대입해서 뭐 되는 거요? 만족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대로 갖다 우리가 두 근 중에 하나를 갖다 대입해 보는 거예요. 어디에요? 방정식이에요. 자, 그럼 여기에다 그대로 두 수 중에 제일 쉬운 숫자가 1인 거죠. 1을 갖다 그대로 넣어보면 1에다가 A를 갖다 빼고 3을 뺐더니 더했더니 0이 됐어 라고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A 값이 그냥 바로 얼마인 거 찾을 수 있는 거죠? 4가 되어져 라고 이렇게 갖다 찾으시면 이게 실제 시험에서의 실전적인 풀이가 되겠죠. 자, 그래서 A 값이 얼마라는 거요? 4라고 되는 거 바로 확인이 된답니다. 자, 그런데 요 내용을 갖다 좀 이용해서 가볼 거야 라고 한다 치면 자, 요 두 근의 합을 갖다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겠죠. 자, 1과 3을 갖다 더하니까 우리는 두 근의 합이 4가 된다는 거 바로 확인할 수 있고요. 자,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를 갖다 붙여놓고 출발한다라고 했었죠. 자, 마이너스가 붙은 상태에서
넘어가서 2차의 개수가 현재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1분의 라고 쓰게 될 거고요. 자, 1차의 개수 마이너스 a가 되니까 요렇게 마이너스 a야 라고 써줄 수 있답니다. 자, 그리고 요거 마이너스 마마뿔 플러스로 바뀌겠네요. 자, 그래서 요게 a가 된다라고 요렇게 마무리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두 가지의 방법으로 둘 다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요렇게 a가 숫자를 근을 갖다 대입해서 a가 4라는 걸 찾는 것이 좀 더 실전적인 풀이가 될 거고, 자, 개념에 입각해서 푼 문제풀이가 자, 두 번째 근각예수를 갖다 이용해서 푼 요 형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어찌되었든 정답은 자, a가 4가 되는 거니까 4번이 되는 거죠. 자, 넘어가서 7번으로 가볼게요. 7번. 자, 7번 2차 함수의 최대 최소가 등장한 거죠. 자, 우리가 수업 때 계속 반복해서 얘기했지만 2차 함수의 최대와 최소 값이라고 하는 요 값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슨 값을 갖다 의미하는 거고요, 함수 값을 갖다 의미해 라고 나온다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리고 이 함수 값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y 값을 갖다 의미한다 라고 하는 것 또한 계속 우리가 반복했던 거랍니다. 자, 그리고 실제 문제에서는 이렇게 주어진다라고 또 얘기를 했었죠. 그래프를 갖다 실제 시험에서 문제를 줄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문제 y값을 찾아만 주면 된다라고 얘기했었죠. 자, 보다시피 이렇게 실선으로 갖다 표현되어 있는 이 부분이 우리가 문제에서 원하는 해당되는 영역이 되어진답니다. 그럼 나머지 점선들은요, 그냥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그럼 이 실선들에 대해서 y값이 어디서 어디까지 움직이는지를 잘 확인해 보면, 자, 마이너스 2일 때가 되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하겠죠. 자, 6일 때가 되어지네요. 그럼 6일 때까지로 끝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부터 어디까지? 6까지 변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y값이 되어진답니다. 자, 그래서 그대로 갖다 써보면 마이너스 2보다는 그거나 같아요. y가 6보다는 작거나 같아요. 라고 얘기해서 이렇게 y값들이 표현이 되는 거죠. 자, 그럼 그들 중에 제일 뭐한 거요? 작은 거요. 제일 작은 거 찾으니까 우리가 누군 거죠? 마이너스 2가 된다라는 거 바로 확인이 되어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했던 정답은 자, 1번 마이너스 2가 되어지겠네요.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어진답니다. 자, 이렇게 갖다 마무리해 주시면 되어져요. 2차 함수의 최대 최소값은. 자, 넘어가서 8번으로 갖다 가볼게요. 8번. 자, 4차 방정식이 나왔네요. 자, 4차 방정식. 방정식의 주인공은 누구라고요? 자, 근이 되어지는 거죠. 방정식의 주인공은 누가 된다고요? 근이 되어진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근이라고 하는 것은 대입을 했을 때 뭐가 되는 거요? 만족하는 것을 갖다 우리가 근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요 근이 1이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요 방정식에 1을 갖다 그대로 넣어 볼 거예요. 자, 그대로 1을 갖다 넣으면 1의 4제곱 1이 되고요. 2 곱하기 1이니까 2가 되어지고 마이너스 a가 된다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럼 요게 현재 만족하는 거니까 0이 된다라고 되는 거여서 a만 슬쩍 넘겨주시면 a 값이 얼마라는 것이 3이라는 사실이 바로 나오게 되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근은 갖다가 우리가 뭐 할 거다? 대입할 거다라고 하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정확하게 문제가 풀려질 수 있답니다. 자, 그래서 정답 3번인 거 바로 확인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9번 갖다 가볼게요. 자, 9번 또다시 방정식이 나왔네요. 자, 연립방정식이다라고 하는 아이가 나왔는데 연립방정식도 방정식이랍니다. 연립방정식도 뭐라고요? 방정식이에요. 자, 그리고서 문제에서 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또 다른 말로 근이라고 표현을 갖다 하는 거죠. 자, 그 이들이 지금 x가 3하고 y가 b로서 근으로 가진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들을 전부 다 뭐 해주세요? 대입해주세요 라는 말과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위의 식에다가 처음에 저는 요 위의 식에 x가 3일 때하고 y가 b일 때를 갖다 그대로 넣어보려고요. 자, 그럼 그대로 넣어주시면 자, 2배의 3이다 라고 되는 거니까 6이 될 거고요. 자, 거기에 y가 b라고 했으니까 b를 갖다 더하려고요. 자, 그랬더니 그 값이 얼마가 됐다? 8이 됐다라고 이렇게 갖다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아이 그대로 갖다 6만 반대로 넘겨주시면요. b라고 하는 아이가 8에서 6을 빼니까 2가 됐어 라고 하는 거 바로 확인이 되네요. 자, 그래서 이 자리에 들어올 게 2가 들어올 거야 라고 하는 거 바로 해결이 되어지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밑에 있는 요 방정식에도 당연히 동일한 해를 갖다 가지니까 3과 2를 갖다 각각 대입해주면 되겠죠. 자, 3의 제곱이 되어지니까 9가 될 거고요. 2의 제곱이 되니까 4가 되어지네요. 그 값을 문제에서 얼마라고 한 거죠? a다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자, 그래서 계산 마무리만 좀 해주시면요. a 값이다 라고 하는 것이 자, 9에서 4를 빼니까 5가 됐어 라고 이렇게 해주시면 끝이 난답니다. 자, 마지막 우리가 원했던 것은요. a하고 b를 갖다가 더해주세요 라고 얘기했으니까 7이 된다라는 거 바로 확인이 되어지시겠네요. 자,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인 거죠? 2번이다 라고 하는 거 가볍게 풀 수 있답니다. 자, 정답 2번 체크되시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 10번으로 갖다 넘어가 볼게요. 자, 10번인데 10번은 뭐가 나오는 거냐면 2차 부등식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랍니다.
자, 2차 부등식 우리는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x 빼기 a와 x 빼기 b라고 하는 아이가 있고요. 자, 똑같이 x 빼기 a와 x 빼기 b라고 하는 아이가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질문을 갖다 우리한테 어떻게 하냐면 한 번은 0보다 작아를 갖다 물어볼 거고요. 한 번은 0보다 크다라고 이렇게 갖다 물어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기억할 거는요. 여기다가 아자만 한번 붙여볼까라고 해서 암기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아자를 갖다 붙이게 되어지면요. 요게 마치 이렇게 되면 4처럼 보이는 거죠. 4처럼. 그래서 요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0보다 작을 때는 사이값을 의미하게 돼라고 얘기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밑에 있는 요 아이 가짜처럼 보이죠. 가짜. 가라고 하는 것은요. 가장자리를 갖다 얘기하게 되어진답니다. 자, 한국말에서 가장자리다라고 하는 거, 가라고 하는 것은요. 양쪽 끝 또는 바깥을 갖다 얘기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얘는 자, 가장이다라고 해서 자, 작은 거보단 작은 쪽 바깥이 되어져서 작은 거보단 작은 거다라고 해서 작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큰 거보다는 큰 값이 되고 싶어요라고 해서 큰 이렇게 갖다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갖다 표현이 되어진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요거 해를 갖다 쓰려고 자, A라고 하는 것이 B보다 작은 애였어라고 얘기를 한다 치면요. 자, 요 아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사이값이 되는 거죠. 사이라고 했으니까 A하고 뭐 사이에 B 사이에 X가 있어 라고 이렇게 갖다 만들어질 거고요. 0보다 클 때는 바깥쪽이 되는 거니까 작은 거보다 작다. 오호, A가 더 작으니까 A보다 더 작아요 라고 쓰고 또는 자, 큰 거보다 크니까 X가 큰 값인 B보다도 크다라고 이렇게 적어주시면 된답니다. 자, 등호라고 하는 것은요. 언제든 갖다 붙여도 되는 거니까 이렇게 갖다 등호는 전부 다 붙이셔도 관계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등호가 있다면 전부 다 등호를 붙여주시면 되어져요. 자, 그럼 실제 문제는요. 자, X 빼기 2라고 하는 거고 X 빼기 4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답니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사이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엔 작은 거 하고요. 큰 거 사이가 되어져 라고 해서 이렇게 갖다 골라주시면 된답니다. 자, 그래 정답이 몇 번이냐면 3번이다라는 거 바로 체크가 되어지겠죠. 자, 정답 3번이고요. 자, 넘어가서 11번으로 갖다 가볼게요. 11번. 자, 11번 내분점에 대한 문제가 나왔네요. 자, 내분점이라고 하는 거 우리 요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자, A하고 B라는 게 있답니다. 자, A가 예를 들어 X1이라고 잡아보고요. 자, B라고 하는 점 우리가 X2라고 이렇게 잡아보는 거죠. 자, 그래놓고 요렇게 갖다 주고서 A, B라고 하는 선분을 자, 예를 들어서 M 대 N으로 나누었어 라고 해보죠. 자, M 대 N으로 내분했다라고 이렇게 갖다 우리가 한번 써보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항상 약속할 게 A, B 선분 밑에 꼭 M과 N을 써주세요. 그리고서 자, 엇갈려라고 해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곱한다라는 것만 표현해 주시면 어려울 게 없답니다. 자, 그럼 실제 우리가 내분했을 때 그 점을 갖다 표현하면요. 내분일 때는 무조건 덧셈을 하시는 거예요. 내분일 땐 뭐 하는 거라고요? 덧셈을 할 거랍니다. 자, 그래서 M과 N을 갖다가 더한 요 아이가 분모에 써줄 거고요. 자, 그 다음 분자에 들어오는 건요. 엇갈려 갖다 곱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요 순서를 맞춰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순서를 맞추면 M이 먼저 나올 거니까 M과 B가 곱해져서 X2야 라고 써지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 N과 A가 만나서 X1이 됐어 라고 써주시면 요게 우리가 원했던 자, 내분점이 되어지는 거죠. 자, 요 방법을 통해서 갖다 우리가 문제를 풀어주시면 된답니다. 자, 근데 실제 시험장에서는요. 요렇게 그림이 나와져 있는 거죠. 자, 그럼 보시다시피 1부터 어디까지요? 6까지의 거리를 갖다 확인하시면 이게 길이가 5가 되는 거죠. 자, 5라는 길이가 2하고 3이래요. 오, 그럼 1에서 2만큼 가니까 너는 그냥 위치가 3이 되어졌네 라고 해서 그냥 요렇게 답이 1번이야 라고 풀어주셔도 관계는 없답니다. 자, 근데 요걸 갖다 그래도 우리가 공식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공식을 한번 활용을 해본다 라고 한다면 자, 지금 문제 나온 게 2대 3이라고 한 거죠. 그럼 밑에다가 어려울 거 없어요. 무조건 요렇게 2대 3이다 라고 이렇게 써달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써놓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엇갈려 표시만 이렇게 한번 해주시면 절대 헷갈리지가 않아요. 자, 그럼 실제로 계산해보면 자, 2 더하기 3이다 라고 나오게 될 거고요. 자, 엇갈려 갖다 곱할 거예요. 2와 6을 갖다 곱하겠어 라고 해서 12가 되어져 라고 나올 거고요. 3과 2를 갖다 곱해서 3이 된다 라고 나오는 거죠. 그리고 언제나 내분은 덧셈이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이렇게 더해주시면 되어져요. 자, 그럼 요거 계산만 갖다 해주시면 요거 5분의 15가 되니까 3이 된다라는 거 바로 확인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공식으로 갖다 푸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이렇게 그림에 나와 있는 요 그림을 갖다 활용해서 문제를 푸셔도 괜찮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12번이 되어진답니다.
된답니다. 자, 12번 갖다 보시면 이제 직선에 관련된 얘기가 나와요. 자, 직선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크게 두 가지만 알고 계시면 되어진답니다. 첫 번째, 자, 기울기가 m이다 라고 하는 i가 나오는 거죠. 기울기가 얼마고요? m이 되어지고요. 자, a, b라고 하는 점을 갖다가 지난다 라고 하는 이러한 직선의 자 방정식을 갖다 구하고 싶어 라고 하는 얘기가 나올 거예요. 자, 요거는 우리가 기억만 하시면 돼요. 어떻게 한다고요? 자, 요렇게 하는 거예요. 자, y 대신에 우리가 y 대신에 누굴 넣을 거냐면요, y 좌표를 갖다 뺀 걸 넣을 거예요. 그래서 요 자리에 갖다 들어올 것이 y-b가 되어져 라고 요렇게 써주면 된답니다. 어렵지 않아요. y 빼기 b다 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기울기 한번 그대로 써주세요. 자, m이다 라고 요렇게 갖다 나오게 되겠죠. 그래 놓고 x 자리에는요, x 대신에 x-a가 들어와 라고 요렇게 갖다 쓸 수만 있다면 직선의 방정식 바로 완성시킬 수 있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두 번째 뭐도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되냐면 두 직선의 위치 관계를 갖다 알아주셔야 돼요. 자, 두 직선이 갖다 있답니다. 자, 두 직선이 자 명확하게 갖다 설명을 드리면 자, 두 가지밖에 나오지가 않아요. 첫 번째 평행하다라고 하는 경우 요거 하나가 필요하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두 직선이 수직이다라고 하는 요 아이가 등장하게 될 거랍니다. 자, 두 직선이 평행하다라고 한다면 요 두 직선이 현재 자 L이라고 하는 직선이 있고요, M이라고 하는 직선이 있었다라고 가정하는 거죠. 자, 너란 I의 기울기를 우리가 예를 들어 A라고 놓고요. 자, M이라고 하는 직선에 우리가 뭐를요? 기울기를 자 B라고 놓는다라고 하였을 때 평행하다라는 소리가 되어지면 두 직선의 기울기가 같다인 거예요. 그래서 A하고 뭐가 같다? B가 같아요 라고 이렇게 갖다 쓸 수만 있으면 되는 거고요. 수직이다 라고 하는 것은요, 요거는 암기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 A하고 B라고 하는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자 너무 중요하답니다. -1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1이 될 때를 갖다 우리가 두 직선이 수직이다 라고 한다는 요 두 가지 사실만 갖다 알고 있다면 요 문제 아주 쉽게 해결이 되어졌을 거랍니다. 자, 지금 보다시피 직선 Y는 뭐가 나왔죠? x 빼기 3이 나왔네요. 자, 그럼 요 y는 x 빼기 3이다라고 하는 요 i, 일단 이 i의 뭐를 구할 수 있죠? 우리는 기울기를 갖다가 구할 수 있답니다. 자, 요 i의 기울기라고 하는 거, x 앞에 붙은 숫자가 즉 x 앞에 개수가 뭐가 되는 거죠? 기울기가 되는 거였죠. 자, 그래서 요거 1 곱하기 x니까 요 기울기 1이다라고 하는 거 바로 확인이 되어진답니다. 그래 놓고 어머 뭐가 나왔죠? 평행이다라고 나왔답니다. 평행하대요. 평행하다는 소리는 요 직선 기울기가 동일해요 라고 하는 거니까 기울기 일자리 직선이야 라고 하는 게 되어지겠네요. 자, 그리고 어디를 지난대요? 0,4를 갖다 지날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알고 있던 첫 번째 사실에 의해서 요 y 바로 문제를 풀 수 있겠죠. 자, 그 y 대신에 우리 y 빼기 뭐를 넣죠? 4를 갖다가 넣어주실 거예요. 그래서 y 빼기 4는 2라고 나올 거고요. 기울기 얼마라고 했죠? 1이라고 했으니까 1 곱하기 자 뭐가 들어오면 되는 거죠? x 대신에 x 빼기 0이다라고 이렇게 갖다 적겠다라고 했던 게 우리의 방식이었죠. 자, 우리는 y는 누구다라고 정리하는 게 필요한 거니까요. 요거 넘겨주려고요. 그럼 y는 자 1 곱하기 x니까 x가 그대로 있을 거고요. 빼기 4가 반대로 넘어가니까 더하기 4가 됐어라고 이렇게 완성이 되실 거랍니다. 자, 그래서 문제에서 원했던 정답 y는 x 더하기 4, 4번에 위치하고 있네요. 자, 정답이 4번이 되어지실 거랍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자 13번으로 갖다 가볼게요. 자, 13번. 원에 관련된 얘기가 나온 거죠. 자, 원에 관련된 얘기인데 자, 요 아이는 뭘로 푸는 거죠? 사실 문제에서 그림을 갖다 줄 거니까 그림으로 그냥 해결하시면 되어지는 거죠. 자, 근데 요거 하나 미리 해놓고 갑시다. 자, 어떤 거 할 거냐면요, 요렇게 우리가 x 빼기 a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b의 제곱이다 라고 쓰고요, 여기에 r의 제곱이야 라고 요렇게 갖다 표현하는 원의 방정식이 있어요. 자, 그럼 요 아이의 의미가 뭔지를 갖다 확인할 수 있으면 되어진답니다. 자, 원이라고 하는 건 항상 두 가지가 중요하죠. 그 두 가지는 첫 번째가 원의 중심이 될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반지름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들 각각이 뭐가 되게 하는 0이 되게 하는 x, y 좌표를 갖다 써주시면 그게 뭐가 되죠? 중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a하고 b라고 하는 것이 원의 뭐가 되고요? 중심이 되어져 라고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요. 자, 반지름이다라고 하는 건 요거 제곱되어 있는 i를 갖다 쓰는 거죠. 그래서 r이라고 하는 것이 자 우리가 원하는 원의 뭐가 되는 거요? 반지름이 되어져 라고 이렇게 갖다 되어질 거랍니다. 자, 그럼 그림 갖다 보시면 중심의 좌표가 -2,2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가 현재 이렇게 중심이 되어진 거죠. 그리고 X축, Y축에
동시에 접한다라고 했답니다. 자, 그럼 당연히 여기에도 접하고요. 여기에도 접하는 거죠. 그럼 원의 끝점이 여기에 있을 거니까 요 길이가 우리가 원했던 반지름이 되는 거죠. 자, 보다시피 요 길이 여기가 마이너스 2부터 0까지니까 요 길이가 현재 2가 되는 거 바로 확인이 되겠죠. 그럼 당연히 요 길이도 똑같이 그대로 쭉 하고 올라간 거니까 2가 된다라는 거 확인이 된답니다. 자, 그럼 그대로 갖다 써보시면 중심이 현재 마이너스 2, 얼마가 되고요? 2가 되고요. 반지름 R이라고 하는 것이요. 2가 되는 거니까 그대로 식을 작성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그대로 갖다 우리가 원의 방정식을 세워보면 x 더하기 2가 돼야 마이너스 2를 넣어서 0이 될 수 있죠. 그래서 x 더하기 2의 제곱이다 라고 나오실 거고요. 자, 그 다음 더하기 y 마이너스 얼마가 되고요? 2가 되겠죠. 그래야 y에 2를 넣어서 0이 될 거니까요. 그래서 요 y를 제곱했더니 반지름의 제곱 2의 제곱이야 라고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요 모양이 있는 것 갖다 그대로 찾아보시면 자, x 더하기 2의 제곱. 자, 둘 다 있는 거죠. 2번과 4번이요. 자, 그 다음 y 마이너스 2의 제곱. 2번에만 있네요. 자, 그 다음 마찬가지 는 4가 되는 거니까 2번에 우리가 원했던 정답이 위치하고 있답니다. 자, 그래서 정답 2번이고 바로 체크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이 된다라는 거 바로 이해해 줄 수 있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14번으로 갔다 가볼게요. 14번. 자, 대칭이동, 평행이동에 관련된 얘기가 나왔답니다. 자, 우리 대칭이동을 갖다 하시게 되면 우리는 네 가지만 갖다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 한번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 A, B라고 하는 아이가 있답니다. 자, 우리 얘를 갖다가 뭐 할 거냐면 대칭이동을 갖다 시킬 거예요. 그 대칭이 총 몇 가지가 있냐면 우리는 세 가지, 네 가지까지 확인하게 되는 거죠. 첫 번째, X축에 대칭을 시켰다라고 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 Y축에 대해서 대칭했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원점 대칭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를 갖다 하고요. 그다음 마지막 y는 x 대칭이야 라고 하는 이렇게 네 가지를 배우게 되어진답니다. 자, x축의 대칭이야 라고 하시면 보다시피 이렇게 x축에 대해서 여기 있던 게 위로 아래로 위아래로 계속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이렇게 위아래가 뒤집히는 것은 당연히 y 값의 부호가 바뀌는 거니까 y의 부호만 갖다 바꾸어서 a, 마이너스 b가 됐어 라고 이렇게 해주면 된답니다. 자, 마찬가지요. y축 대칭이요. 자, y축은 요게 y축이죠. 그럼 여기 있던 게 요렇게, 여기 있던 게 요렇게 갖다 넘어가는 거니까 x의 부호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a, b가 된다라고 이렇게 적어주시면 끝이 나는 거죠. 자, 원점의 대칭이요. 이거는 원점 대칭은요. 우리가 x축 한 번, y축 한 번, 두 번을 다 한 것을 갖다 의미하기 때문에 요거 갖다 그대로 넘겨주시면 x, y축 전부 다 한 번씩 해주어서 x, y의 좌표가 부호가 전부 다 바뀌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가 된다라고 해주시면 된답니다. 자, 마지막 y는 x 대칭이요. 얘는 그냥 y하고 x가 자리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자리가 바뀌니까 크로스라고 해가지고 b가 되고 a가 된다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 내용만 갖고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주면 되는 거니까 그대로 가보면 자, 3, 마이너스 2라고 주어졌답니다. 자, 그 아이를 무슨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겠대요?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다라고 만들어진 거죠. 자, 그럼 당연히 x하고 y의 부호가 전부 다 바뀌는 거니까 마이너스 3, 2가 된다라고 이렇게 갖다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몇 번에 있는 거죠? 1번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정답은 1번이다라고 이렇게 빠르게 넘기시면 된답니다. 아주 간단하죠? 자, 밑에는 요 얘기만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 15번입니다. 자, 15번. 집합에 차집합이 나와 있는 거죠. 집합에 뺄셈을 갖다가 묻고 있답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말을 표현을 갖다가 지금은 문제에서 착하게 주었는데 자, 요 차집합이다라고 하는 아이를요. 실제 문제에서 어떻게 또 표현을 주냐면 자, 요렇게도 주어져요. 있는 그대로 표현해서 A에서 B를 뺐다라고 이렇게 나올 때도 있고요. 자, 동일한 표현인데 우리한테 이렇게 갖다 줄 때도 있어요. A의 교집합이요, B의 여집합이요 라고 이렇게 줄 때가 있답니다. 그래서 꼭 모두 기억을 하셔야 되냐면 요 A교 B여 라고 우리가 줄여서 부르는 요 아이가 자, A에서 B를 뺀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갖다가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꼭 이거 기억해 주셔야 돼요. 아마 2차에서는요 이렇게 표현이 되어지실 거예요. 자, 그럼 결국은 A에서 B를 빼니까 A가 1, 2, 3, 4라는 것을 원소로 가지죠. B라고 하는 건 3과 4를 갖다 원소로 가지니까 A의 원소에서 B의 원소 겹치는 걸 빼주면 3이 제거되고 4가 이렇게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럼 남아있는 게 1하고 2만 되어지는 거니까 우리가 원하는 정답은 1과 2만 있는 것이 정답이겠네요. 자, 보다시피 너무나 빠르게 2번이라는 거 체크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되어진답니다. 꼭 이 표현 기억해 주셔야 돼요. 2차에 아마 이게 나올 거랍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16번이요. 자, 16번 갖다 보시면 진리집합. 자, 진리집합이다라고 하는 건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죠? 작년에 처음으로 등장을 했던 문제랍니다. 자, 진리집합이 뭔데? 라고 하는 건 의미만 알 수 있다면 이 문제 어렵지 않게 해결이 되어져요. 자, 진리집합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조건이 참이 되게 하는 것만 모은 거예요. 조건이 어떤 원소들이요? 참인 원소를 갖다 모은 것. 자, 방정식으로 따지면 해 또는 근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요 아이들을 갖다가 얘기하게 되는 거랍니다. 자, 그럼 전체 집합이 현재 x가 9 이하의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1, 2, 3, 4, 5, 6, 7, 8 이렇게 있겠죠. 자, 한번 다 써보면 자, 요렇게 총 9개의 숫자가 써질 거예요. 그 중에서 우리가 원하는 건 몇의 배수요? 3의 배수랍니다. 자, 그럼 3의 배수니까 3이 될 거고요. 그 다음 누구 되고요? 6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 마지막 9가 되어지네요. 그래서 3과 6과 9만 갖다가 우리가 선택하면은 그것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선택지에서 우리가 369, 369, 369,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정답이 2번이다라는 거 바로 체크가 된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셔서 17번. 자, 합성함수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 합성함수라고 하는 것은요.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함수라고 하면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이렇게 우리가 합성함수다라고 하는 것은 자, 그냥 요 정도로만 이해하실 수 있으면 충분하답니다. 순차적으로 자, 관계를 확인한다. 순서 맞춰서 자, 좀 풀어 해석하면 순서를 맞추어 자, 관계 확인. 요 정도로만 체크하시면 되어져요. 자, 알겠죠? 그래서 요걸 갖다 그대로 쓸 건데, 자, 요거 표현만 알면 되겠죠? 자, 어떤 표현이냐면, G서클 F라고 주어지고요. 자, 여기에 A를 갖다 넣겠어라고 하는 요 표현을 어떻게 합칠 것인지 그것만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되어져요. 자, 요 아이, 자, 겉에서부터 순서대로 가로를 갖다가 만들어주시면 된답니다. 자, 그럼 맨 겉에 지금 누가 있죠? G가 있는 거죠. 그래서 G가 맨 뒤에 이렇게 있을 거고요. 자, 그 사이에 이제 누가 들어오는 거죠? F가 들어오는 거죠. 순서가 F가 그 다음이니까요. 자, 그래서 F가 그대로 갖다 들어오시고요. 마지막에 원소 A가 들어가라고 했으니까 요렇게 FA라고 집어넣어주면 그대로 완성이랍니다. 그래서 요 사실만 갖다 알고 있으면 문제 푸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자, 그럼 G에 F에 E가 되어진 거죠. 그대로 바깥에서부터 순차적으로 갖다 써 내려가려고요. 자, 그럼 G가 있고요. 그 다음 그 속에 F가 있고요. 자, 그 속에 E가 들어갈 거야 라고 이렇게 나와진답니다. 자, 그럼 F의 E라는 건 보시다시피요. 자, 여기는 이 아이가 함수 F가 되니까 요 E라고 하는 것은 F를 갖다 타고 들어가면 자, 요렇게 어디로 가는 거죠? C로 갖다 가고 있어 라고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자리에 갖다 들어올 아이는 누가 되는 거죠? C가 된다라고 요렇게 쓸 수 있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볼 것은요. G에다가 누구를 갖다 넣었을 때요? C를 넣었을 때 뭐가 되는지 그 값이 궁금한 거죠. 자, 그럼 C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갖다 타고 올라가면요. 뭐가 되어져요? 5가 된다라는 거 바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G에 C를 넣었더니 그 값이 뭐가 되었다? 5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관계를 확인만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이 정도만 할 수 있으면 무조건 다 맞출 수 있답니다. 알겠죠? 어렵지 않다는 거 함수는 절대 어려운 부분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어쨌든 정답은 1번이다라고 하는 거 바로 체크가 되겠네요. 자, 그다음 넘어가서 18번으로 갖다 가볼게요. 18번. 자, 18번 갖다 보시면 우리가 뭐를 해결할 수 있냐면 유리함수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는 거죠. 자, 유리함수가 주어져 있는데 자, 중요한 건 뭐가 된 거죠? 평행이동에 관련된 얘기가 된 거랍니다. 자, 평행이동을 어떻게 할 건지 그 아이를 갖다 묻는 거죠. 자, 우리가 이렇게 하시면 되어져요. y는 fx다라고 하는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자, 요 i를 우리가 x쪽으로 a만큼요, x쪽으로 얼만큼요, a만큼요, y쪽으로 얼만큼요, b만큼요 라고 이렇게 놓을 거랍니다. 자, 그러면 y 자리에다가 y 대신에 y-b를 대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y-b는 이라고 이렇게 쓸 수만 있으면 돼요. 다른 거 절대 묻지 않아요. 자, y 대신에 y 빼기 b를 넣겠다라고 하는 거. 마찬가지요. 자, f에다 그대로 넣을 건데 x 대신에 x가 a만큼 그거죠. x 빼기 a로 바꿔서 쓰겠다라고 하는 거. 요것만 할 수 있으면 절대 어려운 게 없답니다. 자, 마찬가지예요. 자, 문제 그대로 갖다 한번 가볼게요. 요 내용 가지고서 자, 유리함수 y는 x분의 1이 있었답니다. 오호, y는 x분의 1이 있었어 라고 이렇게 된 거죠. 자, 그 아이를 x쪽으로 얼만큼요?
A만큼 같대요. 오호, 똑같네요. 자, X쪽으로 얼만큼요? A만큼이요. 자, Y쪽으로 얼만큼 같다고요? B만큼 평행 이동했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갖다 표현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그대로 갖다 써보면 우리가 했듯이 Y쪽으로 B만큼 갔어 라고 하면 Y 대신에 Y 빼기 B를 갖다 넣는 거였으니까 요 자리에 들어올 게 Y 빼기 B는 이다 라고 나올 거랍니다. 자, 그 다음 X쪽으로 A만큼 갔어요. 자, X 대신에 누굴 넣었죠? X 빼기 A를 넣었답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X 빼기 A분의 1이다라고 이렇게 갖다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근데 문제에서 원한 거는 뭐를 갖다 원했던 거죠? Y는 누구다라고 쓰고 싶었답니다. 그래서 Y는 이라고 쓰고요. 여기 있는 B를 반대로 넘기려고요. 자, 그럼 그대로 넘겨주시면 X-A분의 1이다라고 하는 것에 자, B를 더했어라고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자, 그럼 다 왔어요. 다 왔어. 뭐가 다 왔냐면 요렇게 완성된 식이 너가 되어줘야 돼 라고 얘기를 갖다 한 거니까 자, 여기에 A 자리에는 누가 들어오고요? 2가 들어오면 되고요. B의 자리엔 누가 들어오면 되죠? 3이 들어오면 되겠죠. 아, 그래서 A 값은 얼마가 되어지고 2가 되어지고 자, B 값은 얼마가 되어진다? 3이 된다라고 이렇게 바로 풀어주시면 되어진답니다. 자, 그러면 뭐 점근성이든 뭐든 어렵지 않게 그냥 평행이동 그 자체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둘을 갖다 더한 게 정답이니까 둘을 더해주시면 5가 되어져서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넘어가서 마지막 경우의 수 파트가 등장한답니다. 19번, 20번 경우의 수에 관련된 얘기가 되어지는데 자, 19번에는 항상 우리가 순열 자리가 들어온다라고 했었고요. 20번 자리에는 조합의 자리가 들어와라고 했던 거였죠. 근데 그렇게 기억하시면 조금 불안하니까 자, 이렇게 해주세요. 순열이다라고 하는 아이가 나오는데 이 순열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순서가 존재해라고 하는 거죠. 순서가 있다 또는 자, 나열을 할 거야 라고 하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어진답니다. 괜찮죠? 그래서 이렇게 갖다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자, 순열에 우리가 기호 계산하는 것도 좀 아셔야 되겠죠. 자, NPR이다라고 갖다 쓰게 되어지는데 NPR 너무 복잡해요. 너무 복잡해요. 문자로 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숫자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4P2라고 하는 게 존재를 한답니다. 4P2. 이 아이를 우리가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은 이렇게 해주세요. 4에서 출발할 거예요. 어디서 출발한다고요? 앞에 써진 이 숫자에서 출발할 거라고요. 그래서 숫자를 하나씩 줄여 나갈 건데 그렇게 줄여서 숫자 몇 개를 쓸 거냐면 여 뒤에 붙어있는 2가 되는 거죠. 2개를 갖다가 나열하겠다라는 소리가 돼서 4부터 출발해서 2개를 쓰겠어 라고 하고 2를 갖다 곱해주시면 요게 4P2라고 하는 아이를 계산하는 방식이 되어진답니다. 물론 NPR 가지고서 팩토리얼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방식도 있지만 실제로 시험 볼 때는 요 형태를 훨씬 더 우리가 많이 쓰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걸 통해서 우리가 요렇게 된다라는 걸 알고서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요거 이제 필요 없으니까 지워버리고요. 자, 실제로 문제로 갖다 가보면 자, 요렇게 지금 4개의 포스터가 존재한답니다. 요 4개의 포스터에서요. 자, 몇 개를요? 2개를요. 자, 4개의 포스터에서요. 몇 개를요? 2개의 포스터를 택해서 여기에 각각 붙이겠대요. 그럼 여기서 예를 들어 9를 갖다 뽑고 원기둥을 갖다 뽑았어요. 그럼 여기에 뭐가 들어올 수 있고요? 원이 들어오고 여기에 9가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어머, 근데 상단과 하단이니까 이걸 뒤집어서 9를 여기에 붙이고 원기둥을 여기에 갖다 붙여도 문제될 게 없는 거죠. 그럼 이렇게 순서가 뒤집힐 수 있는 거니까 얘는 결국 순서가 뭐 하는 거고요? 존재하는 거고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4개에서 우리가 2개를 선택해서 뽑은 다음에 나열했어 라고 기억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대로 갖다 우리가 계산만 좀 해주시면 여기 이제 지워버리고 이쁘게 계산만 좀 해주시면요. 서로 다른 몇 개에서요? 4개에서요. 자, 서로 다른 몇 개를 뽑아서 2개를 뽑아서 나열했다라고 이렇게 해주시면 된답니다. 자, 그럼 우리 아까 했던 거랑 똑같죠? 자, 몇에서부터 출발해요? 4부터 출발한답니다. 그래서 몇 개를 갖다가 나열한다고요? 2개를 갖다 나열해서 곱하는 거죠. 그래서 4부터 출발해서 2개니까 3이 되어줄 거고요. 요거 2개를 곱하니까 12가 된다라는 거 어렵지 않게 되어지겠네요. 그래서 정답이 1번이다라고 하는 거 바로 해결이 되죠. 자, 우리 대망의 마지막 문제랍니다. 20번이요. 20번은 우리가 조합 문제다라고 얘기했었죠. 자, 조합 문제는 언제나 문제에서 선택한다 또는 뽑는다라고 하는 말이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자, 4종류의 현재 수학 수행 과제가 있다라고 했죠. 이 중에서 서로 다른 몇 종류를요? 3종류를 선택한다라고 되어졌네요. 뭐라고요? 선택한다고요. 자, 그럼 4개에서 우리가 몇 개를요? 3개를 선택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니까 자, 우리가 조합교를 좀 알아야 되긴 하겠네요. 자, 그러면 조합교 하나만 살짝 설명을 해보면 자, 우리가 NCR이다라고 이렇게 갖다 표현을 하는 거였었죠. 자, 요 NCR 뭐였었냐면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뽑았어 라고 했던 거였답니다. 자, 계산하는 방식 갖다 한 번만 해보면 자, 예를 들어서 5개에서 우리가 2개를 선택
선택할 거야 라고 이렇게 갖다 써서 5C2라고 한다면 분자에 갖다 들어오는 건 우리가 어떻게 썼냐면 5부터 출발해서 두 개를 순서대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5 곱하기 4라고 이렇게 써주고요. 분모에는 요 숫자를 1까지 줄여나가면서 곱하는 거였죠. 그래서 이렇게 갖다 써주면 이게 자 10개가 되어져서 자 조합을 갖다 계산하는 방식이 된답니다. 자, 요 계산법에 의해서 우리가 마지막 자 4C2를 갖다 계산을 해보면 4C3이죠. 4개에서 몇 개를 뽑으니까요? 3개를 갖다 뽑으니까 4C3이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 되어지겠네요. 자, 그러면 그대로 갖다 쓰면은 분자에는 4부터 출발해서 줄여나가면서 숫자 3개죠. 4 곱하기 3 곱하기 2가 됐어 라고 나오시게 될 거고요. 자, 밑에 분모에는 요 뒤에 써진 요 숫자를 1까지 줄이면서 곱하니까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다 라고 이렇게 갖다 마무리하시면 된답니다. 자, 그러면 3, 2, 3, 2 약분되니까 4만 남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원했던 정답 4라고 하는 거 바로 해결이 되어진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20번까지 전부 다 2024년 검정고시 문제 확인을 좀 해봤고요. 자, 분명히 우리는 옳은 길로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최단의 시간을 들여서 편리하게 공부할 수 있으니까 꼭 우리 복습들 잘 해주시고 커리큘럼에 맞춰서 자, 따라오 주시면 아마 고득점 만점으로 항상 향해 갈 수 있을 겁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